2025년 7월 10일 아침 새벽 4시 45분입니다. 이제 출근하러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21대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일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21대 대통령은 이재명 씨가 되었죠. 이재명 대통령이죠. 여하튼 세교 황제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으로 좀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그러니까 새벽 2시 7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어제 2025년 7월 9일 수요일 오후 2시 15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판사가 남세진 그 여자 판사였어요. 그래가지고 검찰 특별 검사 특검 측에서는 검사가 10사람이 나오고 10사람이 나와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해가지고 구속의 필요성을 이제 역설을 했고 PPT를 뭐 한 200장인가 그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반대 반해서 이제 윤석열 측 이제 변호사 7명이 나와서 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불구속의 필요성을 역설을 했어요. 하고 아마 오후 7시에 이제 일단 1차 끝나고 1시간 정도 이제 뭐 식사를 하고 어제 오후 8시부터 다시 재개를 해가지고 이제 구속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남세진 판사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1시간 만에 9시 1분에 이제 끝나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뭐 의왕에 있죠.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일단은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기를 하죠. 대기를 해가지고 판사가 이거는 불구속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다시 집으로 오게 되고, 이거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영장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구속 영장이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서 바로 구치소 안에서 대기실에서 이제 진짜 구속되는 그 방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새벽 2시 7분인가? 7분쯤 됐을 거예요. 그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어제 의왕구치소 들어간 지 어제 밤 9시 1분에 나와가지고 의왕구치소까지 가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 20-30분 걸리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9시 반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1시 반, 2시 반, 한 5시간 만에 구속이 이제 정식으로 됐습니다. 오전 4시 50분입니다.
이병철 변호사 같은 분들은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될 확률이 2000%라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구속이 확신하다 이제 그렇게 했고, 많으신 정치 평론 하시는 분들의 내가 이제 많이 듣는데 거의 모든 정치 평론가들이 그래요. 뭐 거의 100%다. 구속되는 것은 100%다.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99.9%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래도, 그래도 하도 이제 지기현 그 판사한테 우리가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배를 희한한 그 희대의 사기꾼 할 때 그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놈이 말이지. 예?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그냥 후보 등록을 못하게끔 하는 그런 판결도 있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그렇게 했고, 지기현 판사는 이제 시간 단위를 해가지고 내보낸 적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사법부를 또 불신하잖아. 그러니까, 혹시 만에 하나라도 참 불구속 돼가지고 놓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죠. 나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 또 한시름을 놓습니다. 좀 남 안 된 데 대해서 좀 그러면 안 되지. 남이 안 될 때는 자기도 가슴이 아프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그 인지상정인데, 지연제가 있으니까, 지연제가 있으면서 그것을 뉘우치지도 못하니까, 사람은 그 기본이 뭡니까? 자기 어떤 공로가 있으면은 밑에 사람한테 돌려야 되잖아요. 내가 해서 그런 게, 내가 공을 세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밑에 사람들이 잘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책임질 일이 있으면은 밑에 사람은 책임지우지 마라. 내가 안고 가겠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생사일료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있으면은, 밥 처먹고 똥 사고, 밥 처먹고 똥 사고, 밥 처먹고 똥 사고, 그거 하는 일이 그거잖아. 그래가지고 10년, 20년, 30년 더 살면 뭐하노, 하루를 살더라도, 1시간을 살더라도 정의롭고, 어렵고 가치 있는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자기가 잘못해서 시인해야 되는데, 밑에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진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누가 따르느냐고. 그렇게 하다가 에어컨도 없는 그런 시설에 들어가면 고생을 좀 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생각하기 나름이거든.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 놓습니다. 나는 하도 알고 싶은 게 많으니까, 알고 싶은 거 연구하다 보면은 100년이 굉장히 짧죠. 10,000년도 짧은데, 10,000년도 짧아요. 10,000년 해봐야 불과 내가 이야기하지만은 365만 일밖에 안 되거든. 100년은 눈 깜빡할 순간이고.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금 내보다 4살 적으니까 한국 나이를 66세잖아. 앞으로 30년간 더 산다 그래도 96세인데, 거기서부터 한글은 아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 가다 바나 아니까 정말 성경책을 좀 열심히 읽고, 참 성경책을 바로 읽고 거기서 바로 의미를 알아듣는가는 거는, 그 기독교의 총 결론을 알려고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또 기독교만 다 알아서 되나? 불교의 그 넓은 8만 대장경을 다 공부도 해야 되고, 그것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고. 사서삼경,
이것도 다 알아야 되고. 김일부 대성사의 그 이제 정력도 알아야 되고. 강정산의 그 많은 가르침, 그것도 다 알아야 되고. 그렇게 공부를 하려면 만 년도 짧아요. 그 총결론이 허경영 신인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지금 내려와 계신다. 요걸 알아야 된다고. 아, 그것을 어떻게 깨치겠노? 그 아담하로 그 알아 깨칠 수 있겠느냐고. 내가 진작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진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 당선자 시절 때에 2022년 3구 대선 때 이제 자기가 0.72%로 이제 이재명 씨보다 앞서가지고 대통령이 됐을 때 내가 이야기를 내가 자주 했다고요. 대통령 취임하려고 하지 마라. 포기해라. 그리고 김건희 자기 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충 우리가 보건대에 자기가 정당하게 땀 흘려가지고 이렇게 정당한 노력으로서 얻은 재산 같으면야 뭐 별 문제가 없는데 남의 눈에 피눈물 내가지고 이렇게 벌은 그런 것이 있으면은 전부 다 그 피해 본 사람들을 다 찾아가가지고 다 나눠줘라. 그리고 두 사람은 뭐 아직 윤석열은 변호사 자격증 있지만은 변호사 같은 거 하지 말고 3D 업종 같은 데 찾아가가지고 아직 뭐 나도 지금 노동하는데 내보다 4살 적은 애니까 노동 같은 거 할 수 있다고. 3D 업종 부부가 같이 그런 데 가서 노동 같은 걸 해가지고 벌면은 뭐 라면만 먹고도 산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돈을 조금 남은 게 있으면은 불우이웃을 위해서 써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이 맑아지게 된다고. 마음이 맑아지게 되면은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볼 수가 있다. 이것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 내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뭐 알아듣나? 대통령 당선됐는데 이제 취임하지 마라 그러면은 그 누가 따르겠느냐고. 어렵고 어려운 뭐 자기들한테 들리니까 그걸 하질 않았지. 그리고 내 방송을 누가 보겠느냐고. 이제는 이제 자기가 이제 소서 대서 들어오고 소서 지나고 이제 아주 이 더운 데에 시간이 지나면 안 깨달아지겠어요. 차츰 깨달아지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이제 자, 오늘 기록을 좀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는 지금 일시적으로 영의 몸이 있지만은 이거는 반드시 오해가 풀리고 이 모든 것이 사필 기정으로 잘 될 거다. 오직 유일한 희망이야. 우리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허경영 우리 시민님이에요. 피선거권이 박탈당한 것은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니까 다시 이제 바르게 이제 그 피선거권이 회복이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시진핑이 이제 중국의 시진핑이 실각이 뭐 될 것이다, 되었다 이런 말이 자꾸 있는데 그건 아주 불확실해요. 어떤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전혀 그거 근거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조금 거리를 두고 조금 면밀하게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관계가 안 좋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것도 하도 이제 가짜 뉴스 이런 게 많으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고 좀 보려고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아마 9월 3일이 그 중국에 큰 행사가 있어요. 전성절 행사가 있는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한미 간의 어떤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고, 그때 이제 그 정세균 전 통일부 장관 말대로 말이지,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돈을 줘야 되잖아. 돈을 무기도 사야 되고 말이지. 미국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 무기 사야 되고 뭐 안보비 같은 것도 뭐 부담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 돈은 우리가 벌어야 돈이 있잖아. 그럼 벌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구하고 전성절에 참석을 하고 또 에이펙에 또 이제 그래야 시진핑이 올 수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직에서 4월 4일 날 이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오늘 정말 구속수감해서 앞으로 당분간 아주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허경영.